네, 반갑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6.25 사변일이죠. 네, 순국선열. 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휴전 이후에 또 서로 공방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난리 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정치적 입지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결속을 하고자 했었는데 더 이상 전쟁을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휴전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1.19%, 나스닥은 1.43%, S&P 500은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작과 동시에 강세,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이뤄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반등이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 쪽에도 그대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뉴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요, 오늘 미국 시장의 이런 휴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좀 먼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죠. 휴전, 이런 거.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2차 제재를 철회했다. 중국이 이제 이란에게서 석유를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또 크게 하락했죠. 5% 또 급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다, 그죠? 유가가 너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발표를 선포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부과하려던 2차 제재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제 유가는 5% 넘게 하락세다. 자, 이란이 이제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 돈이 좀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어차피 핵 시설도 포기해줬겠다, 그냥 돈이나 벌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날 7% 이상 하락했는데 또 5%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 순식간에 그냥 쭉 내려가 버리네요. 그래서 배럴당 지금 65달러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WTI가요. 야, 그러네요. 이거 지난달이었네요. 지난달 5월에 이란산 원유나 석유 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들 제품을 이란으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국가와 개인은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항공주, 이번에 대한항공 크게 올랐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더 오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기술주도 상승하고 있다. 자, 휴전은 이제 발표됐고 위반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전 선포 이후에 서로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요격하고 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휴전 협정 위반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완전하게 휴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들 싸움에 등치 큰 어른이 가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니까 일단은 씩씩거리는 상황에서도 눈치 보면서 이제 쉬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자, 나중에 언제든지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일단 부담 요소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런 정도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 중에는 당분간은 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잖아요. 근데 파월은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네, 지금 약간 또 화가 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나중에 또 뭐라고 욕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2.59%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문제가 아니죠. 브로드컴하고 AMD가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네, 뭐 딱히 뭐 그런 거 지금 여기 뉴스 이 뉴스는 다루지 않았네요. 네.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죠. 반도체주 일제히 랠리. 반도체 지수가 무려 4%나 급등합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폭발한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외국인들 어제 수급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죠?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은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물론 상승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유가 오늘 미국 증시를 보니까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죠. 자, 지금 보면 반도체주가 일제히 랠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2.59%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은 살짝 밀리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네, 정규장에서 2.59% 급등을 해버렸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사상 최대치 다가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죽는다 그런 얘기 한 사람도 많았었는데 147.9달러. 이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2차 뭐랄까요? 성장이라고 해나요? 2차 성징이라고 해요. 사춘기 지나고 있는 것처럼, AI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또 빨라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미지에서 영상 생성하는 거 그런 정도로 딱 뭐라 그럴까요?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또 확, 네, 퀄리티가 늘어나면서 뭔가 안 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그런 2차적인 어떤 발전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완전 르네상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짜 AI의 수요가 이 정도가 되면 또다시 수요를 창출하고 또다시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AI 소프트웨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자, 이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GPU를 갖다 썼을까 라는 생각보다도 GPU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즉 과거에 있었던 그런 GPU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얘기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AI를 처음으로 접한 게 22년도 말 그때 제가 이제 어디선가 끌고 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불과 한 2년 반 정도 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는 뭐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뭐 거의 다 더빙까지 입혀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강력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경쟁업체가 더 올라갔다는 거야. 자, AMD는 무려 7% 정도 상승합니다. 그죠? 6.83% 급등. AMD 칩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엔비디아가 다 따라잡지 못하죠. 그래서 AMD가 그걸 잡을 것이다. AMD에는 삼성전자의 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HBM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크게 올랐죠? 네. 브로드컴도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인텔은 6%, 마이크론 4.7%,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브로드컴도 지금 3.94%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용 칩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AMD의 투자 등급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이 얼마, 이게 장난 아닙니다. 110달러에서 175달러로 대폭 올렸다. 자,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게 가장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도록 다른 종목들이 떨어져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같이 올라가서 시장을 아주 그냥 폭발시켜버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일단 하이닉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난 좀 쉬어갈게 너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어차피 떨어질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짧게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사실은 네, 가장 베스트하고 좋은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빌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콘솔 게임 관련한 얘기가 제가 예전에 5월 달에 네,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벌써 한 달 넘어가네요. 자, 콘솔 게임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스팀, 또는 이제 콘솔, PC 플랫폼이랬나요? 네, 스팀이라는 곳에서도 많이 하나 보죠? 네, 이 스팀은 물론 콘솔 시장에서 잇따라 낭보를 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이번에 잘 나갔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피해 거짓 이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최근 연속으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달 6월 7일이었네요. 네. 깜짝 선보인 피해 거짓 서곡이 합산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돌파하면서 2연타를 거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 이게 재미있는 건가 보네요. 네, 첫 번째 네, 다운로드 콘텐츠 DLC라는 얘기죠. DLC라는 점에서 장기 프랜차이즈 가능성도 열었다. 이 DLC 같은 경우는 1번, 2번 막 나온 경우가 있어요. DLC 확장팩이라고 보죠. 여기 나오는 거라 또 이름도 서곡이네. 서곡. 네, 서곡. 서곡이면 이제 그 다음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작과 본편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안 해본 사람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네오위즈는 이제 내년에만 콘솔 신작 5종을 출시할 예정인 만큼 국내 대표 콘솔 개발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거하고 시프트업,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군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콘솔 쪽이죠. 여기 써 있네요. 이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요것도 역시 네, 긍정적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모바일 게임 쪽에 좀 지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콘솔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인가요? 뭐 플레이스테이션은 우리 거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일본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 많이 팔려나갈수록 이 게임 판매량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게임주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바일이든 뭐 콘솔이든 간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이런 그 독보적인 상승도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제 뭐 조선방산 뭐 이런 게 가려져 있다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이미 뭐 바닥에서 매수를 해놨다라면 큰 문제는 없고요. 네. 자, MSCI에서는 한국의 선진시장 재분류 협의를 하고 있고 제기된 이슈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라는 것은 뭐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뭐 등등등인데 지금 우리가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는지 살펴보겠다. 굳이 근데 선진 시장을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좀 글쎄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거 신흥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SCI 선진시장 들어갈 때 이제 뭐 패시브 자금, 추종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신흥시장에서 들어와 있던 물량들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또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아무튼 MSCI에 왜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동안 계속 공들여 왔었지만, 이제는 조만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죠? 네.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느낌도 계속 나오죠.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3천까지 달렸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던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 울상을 짓고 있다.
네, 와 3,1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오늘 또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대형주 쪽에 일단 또 쏠리는 형태.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쪽 AMD 관련한 연결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주가가 지켜져요. 또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계좌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금도 이미 삼전이 안 올랐는데도 이 정도 터졌는데 3전까지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덱스, 이 고버스죠, 고버스. 고버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와, 장 떨어질 거다. 베팅하는 거죠. 장 떨어질 거다. 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런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장이 올라가는데 왜 하락 쪽에 베팅을 했을까요? 네, 어차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단타를 하기 위해서 곧버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얕아요. 네, 깊게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레버리지를 갖다가 걸어서 인버스를 치려면 시장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장기적 하락 추세에 들어갔을 때 레버리지 곧버스를 때려야지 이게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레버리지를 들어가 가지고 수익이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완전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한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네, 레버리지를 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이제 저점권, 바닥권, 이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조금씩 관심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위쪽에서 횡보하게 되면은 그때 인버스를 사든 곧버스를 사든 사가지고 장기 하락에 대비를 하는 거. 이게 정석 투자인데 왜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 이걸 단타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을 벌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럴 거면 종목을 가지고 단타 치는 게 낫거든요. 장기 하락이 지금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추세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장기적 하락이 나타날 거 생각되지 않죠. 내려가더라도 조정은 보이죠. 조정은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겠지만 그게 뭐 잠깐 들어왔다 나갈지 아니면은 뭐 천천히 느긋하게 나갈지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럼 레버리지 이 곧버스로 집어넣어 가지고는요, 이거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이죠. 근데 이쪽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 특이한 부분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 쪽에 베팅하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 쪽에 베팅하세요. 그게 가장 쉬운 네, 시장에 대한 투자고요.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할 때는 뭐 서로 간에 이견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상승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시장 상승을 왜 외면하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대 계좌 방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네,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레버리지 쪽은 투자를 지금은 이제 또 따라다니기 좀 애매하겠지만, 네, 인버스 쪽 투자는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레버리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장기적 추세가 담보가 됐을 때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그러면 레버리지, 많이 내린다 그러면은 인버스나 곧버스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분들 명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뭐래도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네, 기대감들 쭉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빵빵 터지는 그런 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좋은 흐름 기대를 좀 해보시고요. 네, 오늘도 네, 상승 랠리 타서 계좌 더 많이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대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